자, 공인중개사 업무도 이번에 뭐 늘어났더만 그래. 뭐 우리 개개인들도 뭐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 꼭 법인이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중개법인이 이제는 개인들도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개할 수 있도록 업무 영역으로 그리고 내가 직접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들어봤어요? 공인중개사법 교수님이 얘기하던가요? 안 들어보고 그냥 뉴스로 들어봤어? 뉴스로 그런 말이 들려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자, 123쪽 가요. 자, 좋아요. 전망은 밝으니까 열심히 해서 한번 해봅시다. 어디나 뭐 서양에서도 이 공인중개사 업무는 상당히 인정을 받아요. 직업 자체도 괜찮다. 내놓을 만한 뭐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123쪽 보면은 용도구역 지정에서 개발 제한구역 지정 이렇게 나오죠. 우선 그 위에 용도구역 한번 읽어볼까요? 용도구역이라는 의미 제가 한번 읽어보게요. 용도구역이란 용도구역 네모 딱 엮고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야 돼요. 용도 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까지 밑줄 그어놓고 따로 정한다에 네모 한번 딱 엮어요. 따로 정한다는 말 따로 정함으로써 네모 엮고. 자,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됐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 다른 거 읽어도 뭔 말인지 이해 못하니까 다음에 이해하자고. 삼순환까지 가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중간에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그어요.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밑줄 그어놓고 조정관리에 네모 한번 딱 엮어 놓습니다. 우리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에서 조정관리에 네모 엮었어요. 우리 조정관리한다는 얘기는 토지이용을 조정관리한다는 얘기는 개발이 되도록 내싸두겠다는 뜻이야? 아니면 뭔가 묶어두겠다는 뜻이야? 묶어두겠다 이런 뜻이죠? 가로 열고 묶어두겠다 이렇게 한번 써놔요. 묶어두겠다 이렇게 한번 써놓습니다. 묶어두겠다. 소리 나는 대로 써도 괜찮아요. 해놨어요? 괜찮아? 왜? 자, 123쪽 제일 밑에 보면 용도구역의 지정에서 양가로 1번 개발 제한구역 지정 이 말 나와요? 개발 제한구역에 네모 딱 엮고. 자, 124쪽. 124쪽. 양가로 2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이렇게 나오죠? 도시자연공원구역 네모 딱 엮어요. 네모 딱 엮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네모 엮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시가와 조정구역 이렇게 나오죠? 시가와 조정구역 네모 한번 딱 엮고. 시가와 조정구역 네모 엮고. 양가로 4번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나오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네모 한번 딱 엮어 놓습니다. 네모 엮었어요? 자, 여기까지 입주규제 취소구역은 약간 성질이 좀 다릅니다. 제 설명을 잘 들어요. 잠깐만요. 제 설명을 잘 듣습니다. 지금 뭘 갔냐면 용도지역 21가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10개 용도지구, 그 다음에 용도구역 4개 용도구역 하는데 우리가 이게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에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용도지역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라는 말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용도구역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용도구역이 개발 제한구역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도시자연보호구역 이렇게 들어가고 시가화 조정구역 이렇게 들어가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쭉 해가지고 여섯 번째가 입지규제 취소구역이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쓰임새를 밝힐 때 1차적으로 밝힐 때 지역이라고 하자. 맨 처음 밝힐 때. 그래서 중복지정이 안 이룬 거고 요건 2차적으로 밝히는 거야. 그럴 때는 지구라고 하자 해서 이건 중복지정이 된다. 이것만 잡고 가자 그랬어요. 근데 용도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는 쓰임새를 밝힐 때 붙이는 이름이지만 요건 안티쓰임새야. 안티쓰임새. 안티쓰임새라고 쓰임새 안 밝힐 때 붙이는 이름이요.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안 밝히니까 쓰임새를 안 밝히니까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래서 종합적 조정 관리 따로 정한다라는 표현이 이것과 성질이 다르다는 거야. 이건 여기까지 지금 이해 가요? 이건 쓰임새 밝히는데 이건 쓰임새 안 밝히고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 종합적 조정 관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내용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과는 좀 달라. 그래서 안티 쓰임새야. 이건 쓰임새 밝히는 거, 쓰임새 안 밝히고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공구역, 시가와 주는구역, 수산자구 보고요. 이런 말이 나와. 이 네 가지는 쓰임새를 안 밝히고 그대로 묶어두겠다 이 뜻이고, 이건 이것과는 달라. 봐봐. 입지 규제를 최소 한도에 그치는 구역이라고. 이 말 이해가? 그러면 입지 규제를 최소 한도에 그치는 구역이니까 이건 행위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야? 아니면 이건 제한을 하겠다는 뜻이야? 그래. 이건 풀어주겠다는 뜻이고 이건 묶어두겠다는 뜻이고 이건 묶었던 걸 풀어주겠다는 뜻이야. 이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거하고 이렇게 여기에다 쓴 이유 알겠어? 똑같이 묶어두겠다면 여기에 썼겠지. 내용 이해가죠?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 근데 단지 구역으로 끝나서 이거 공부하고 이것도 공부하자 하는 취지야. 그러나 이것과는 달라. 내용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우선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 할 때 쓰는 표현이고 요걸 취지를 조금 설명할 거야. 이 취지가 언제 생겼냐면 지금 우리 이제 작년 딱 1년 됐어. 1월 6일부터 생긴 거라고. 어느 정부에 들어서 생긴 거야?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생긴 거지?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요틴 제도라는 게 있죠? 기요틴 제도가 뭐냐면 단두대야, 단두대. 그래서 과감하게 규제를 풀자. 이런 말 막 들어봤어요? 정부가 막 규제를 풀어가지고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 막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기요틴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야. 입지 규제를 최소한도에 그치는 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거점을 활성화시키자는 거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게 개인의 땅, 가부 땅이 있으면 가부 땅에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하겠어? 아니면 이런 데는 지정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보자고. 가부 땅이 있어. 갑이라는 예를 들어서 정모씨가 있다고 해봐. 그러면 정모씨 땅 위에다가 입주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하겠어? 아무래도 이런 데는 지정 않겠어. 왜 안 하겠어? 그렇지. 개인의 땅에다가 입주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하면 풀어준다는 뜻인데, 건축행위를 갖다가 풀어준다는 뜻인데, 이 말은 개인한테 혜택을 갖다가 부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데는 입주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이 안 돼. 그러면 입주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겠어? 시골에 지정하겠어?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거야. 도시지역 내에. 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지정하냐면 도시지역 내 중에서도 봐봐. 이게 저기 성남에 가면 금토동이라는 데가 있어. 금토동이 여기에 자연녹지 지역이야. 자연녹지 지역인데 왜 이게 생겼는가 봐. 그러니까 정책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수립되냐에 따라서 진짜 우리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자연녹지 지역이야. 이게 바로 무슨 땅이냐면 한국도로공사 땅이요. 성남입니다. 이거. 성남시에 가면 금토동에 한국도로공사 땅이 있어. 도로공사. 이게 얼마냐면 20만 제곱미터라고. 그러면 한국도로공사가 혁신도시로 올라갔다고. 혁신도시. 혁신도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정부에 있는 각종 지방 공기업이나 이런 것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전부 다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한 도시가 혁신도시야. 내용 이해가요? 그러면 기업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일본의 도요타시를 보고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낸 도시로서 각종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시가 기업도시야. 들어봤어요? 기업도시라는 말? 그러면 혁신도시는 어떤 도시야? 각종 관공서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등을 유치해서 이렇게 만드는 도시가 혁신도시야. 내용 이해가요? 자, 그러면 한국도로공사가 혁신도시 어디로 갈게? 김천으로 가게 된다고. 김천으로 가요. 김천으로 이제 한국도로공사가 갔어. 그러면 20만 제곱미터의 자연녹지 지역의 땅을 이게 이제 주인을 갖다가 잃게 된다고 찾아야 되겠는데, 이걸 그대로 매각하면 싸게 매각돼, 비싸게 매각돼? 싸게 매각되지? 그러면 정부가 손해야, 손해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 지역을 뭘로 만들어주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해서 판교, 창조, 경제밸리를 지정해서 이걸 포함해서 지정해가지고 호텔을 20층 건물 호텔을 지을 수 있다. 각종 컨벤션 센터를 지을 수 있다라고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진다면 이 땅 가격은 한 평당 얼마로 올라간다? 평당 5만 원짜리가 평당 얼마? 900만 원에 매각됐어요. 내용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망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를 들어서 한국철도공사가 있어. 그러면 한국철도공사가 있는데 한국철도공사의 빚이 뭐 수억 대다 수천억이다 수조원이다 이렇게 되어진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조바심을 내고 있다. 태평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빚을 얼마 지고 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태평하다. 조바심을 갖다가 내고 있다. 왜 그런 거냐? 기존에 있는 용도 지역을 바꿔버린다고. 예를 들어서 사당동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공용주차장이 있었어. 공용주차장 이걸 용도를 갖다가 바꿔버려. 이게 한국철도 시설공단 건데 이걸 바꿔버려. 뭘로 바꾸느냐? 이게 중심 상업지역 용도로 바꿔버리면 이게 여기다가 호텔 쫙 들어버릴 수 있다고. 또 큰 호텔. 가치가 얼마짜리가 평당 500만 원짜리가 얼마로 올라가버려? 5천만 원으로 가버려. 5천만 원으로. 근데 웃고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거야 이거. 이래서 만들어낸 제도가 입주기재 최소구역이라고. 저기 서초동에 가면은 서초동에 가면은 한국교육개발센터가 있어. 이게 또 올라간다고. 한국교육개발센터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게 지금 녹지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이 땅인데 자연녹지지역 땅에 지금 얼마 가느냐? 평당 200만 원, 300만 원짜리야. 그런데 그 맞은편에 바로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가 한 평당 얼마냐? 3천만 원, 4천만 원 간다고. 그러면 땅 가격 200, 300 말이나 되냐고 그 상태에서 매각하면. 그러니까 빨리 뭘로 지정해야 돼? 입주기재 최소구역으로 지정해서 다른 활용도가 높도록 하겠다는 거지. 토지 이용 가치를 높여버리면 평당 얼마에 분양이 된다? 평당 9천만 원에 분양이 된다. 내용 이해 가요?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이렇게 정책들이 새겨지는 새로 생겨난 것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다. 그런 것들. 내용 아시겠죠? 입주기재 최소구역은 그러면 이게 지금 20만 제곱미터인데 자연녹지 지역에 우리가 건폐율 배웠으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건폐율 얼마? 자연녹지 지역은? 옳지 20%. 지금 8월달 실력이라고. 그러면 20%의 건축행위를 할 수 건폐율을 20%로 잡는다면 20만 제곱미터에 2는 4니까 4만 제곱미터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녹지 공간으로 구성해라는 뜻이야 이 말이. 그러면 토지이용가 누가 이걸 매입하겠냐고 이걸. 그래서 입주기재 최소구역으로 딱 지정해가지고 이 토지이용 가치를 높인 상태에서 매각이 딱 들어가니까 평당 900이 가는 거야. 5만 원짜리가. 내용 이해 가요? 네. 스토리는 이 스토리다. 따라서 용도구역의 본래 용도구역인 4개의 용도구역과 입주기재 최소구역은 구역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본래 용도구역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다는 거. 내용 이해 가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123쪽. 자, 123쪽을 딱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라는 표현 나와요. 자, 제가 이제 체킹하자는 방법만 하고 외웁시다 하는 거 외워줘야 돼. 개발제한구역. 자, 동그라미 1번. 1, 2, 3쪽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딱 엮고. 자, 누가? 옳지. 누가? 개발제한구역 누가 지정한다? 옳지. 네모였고 별표 딱 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밑줄 쫙 긋고. 이것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갖다가 뭘로 바꿔버리면 안 되냐면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로 바꿔버리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이야. 우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은 뭐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확산 방지. 자, 스프롤 현상을 막겠다는 뜻이죠. 지금 스프롤 현상 배웠어요? 스프롤 현상 배웠어요? 어? 지금 1월부터 이제 처음 나오신 분들은 배우게 될 거고, 우리 저기 입문서 과정에 나오신 분들, 이 스프롤 현상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입문서 과정에서? 안 배웠다? 학기론 시간에 나와.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이렇게 막 해서 연접화가 되어버린 거야, 도시가.
쭉 막 여기 띄엄띄엄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이 다 이어져 버렸어.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천 쭉 해가지고 인천까지 이어져 버렸다니까. 어디까지가 서울이고 어디서부터가 경기도고 어디부터가 인천인지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아, 시끄러. 자, 우리 이민우 교수가 아주 잘 가르치니까 다 가르쳐준다고 걱정할 거 없어. 학교론에서 최고 조건 맞아야 60점이요. 이민우 교수한테 들으면 보라고. 대단해. 진짜요? 못 믿겠다. 우리 원장님 대단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원주에 가서 강의를 했더만. 강의를 원주에 가서 또 하시더만.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니까 숫자가 뒤에까지, 원주는 뒤에까지 다 차요. 꽉 차버립니다. 왜 찼나 하고 들어봤더니 거기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이 강의를 갖다가 이야기에 천하 원장님 와서 강의를 1시간 딱 하고 나서 수강생이 몰려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원장님이 이거라고 소문났대요. 그러니까 기껏 해주는 게 커피 한 잔 먹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참말로. 자, 됐어요. 자, 잠깐 봐봐. 요건 무질서한 시가 방지고 요건 도시 무질서한 확산 방지. 이 내용이 크로스돼 버리면 틀려요. 바꿔주면 틀린다고. 구분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좋아.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자, 국방부 장관의 요청 밑줄 한번 그어요. 예, 국방부 장관의 요청 밑줄 그어놓습니다. 보안상 네모 딱 엮고 보안상이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김신조 씨가 넘어왔죠. 김신조 사건 121 사건 알아요? 참 모르지. 나도 그때 뱃속에 있었으니까. 자, 봐요. 왜 웃어? 그럴 것 같지가 않아. 자, 봐요. 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국에 결정할 수 있다. 이 도시군관리국 내용이라는 얘기야. 요거예요, 요거. 도시군관리국 내용이니까 이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내용 아시겠어요? 네. 자, 일단 넘어가서 124쪽이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네. 따로 법률 밑줄 딱 그어놓고, 따로 법률 밑줄 그어놓고. 자, 써놔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특별조치법.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딱 써봐.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써놓기만 해요.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서 이 따로 법률이 뭐냐? 따라서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 이걸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면 틀린다고. 이 말 이해 가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국토의 법률로 간다면 틀려? 자, 이거 봐요. 지금 첫 번째 거 용도구역을 보면 용도구역 가요. 용도구역 첫 번째 개발 제한구역입니다. 자, 개발 제한구역 설명드릴 거예요. 자, 개발 제한구역이 1972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자, 그러면 그 전에 사건들이 좀 있었죠. 이게 바로 이제 121, 바로 이제 우리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개발 제한구역은 1936년입니다. 1936년에 이게 영국에서 들어온 제도입니다. 영국에서. 1936년에 최초로 영국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영국의 런던이라는 도시가 있죠. 런던이라는 도시를 이걸 갖다가 이 스프롤 현상,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8km입니다. 8km를 에워싸버려요, 런던을.
이 주위를 갖다가 런던 주위를 쭉 둘러싸가지고 런던에 있어서 이 도심지가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각종 공장이라든지 산업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막 이런데 막 공장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딱 묶어가지고 이걸 개발 제한 구역으로 딱 묶어둡니다. 이걸 어번 벨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번 벨트 또는 루럴 벨트라는 표현을 써요. 루럴 벨트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도심지에 있어서 벨트다, 시골에 있어서 벨트다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놔요. 요게 최초 개발 제한 구역이었어요. 요게 언제 들어오냐면 1972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1972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개발 제한 구역이 들어와서 이때 당시 72년도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박정희 대통령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여기 이제 박 대통령이에요. 박 대통령이 직접 지정합니다. 자, 서울에 있어서 도심지 정중앙이 배꼽이 어디냐 하면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서울특별시의 배꼽이 어디냐 정중앙을 찍으라면 남산 중턱입니다. 남산 중턱. 그 신라호텔 있고 그 동국대 뒤쪽으로 해가지고 남산 중턱인데 지금은 이 GPS 위성에 딱 측정해가지고 정확하게 남산 배꼽이 어디냐 하면은 서울특별시 배꼽이 남산 중턱으로 밝혀졌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게 바뀌니까 얼마 안 됩니다. 일본 놈들이 이 측정한 이 측량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일본 놈들이 서울특별시의 이 정중앙이 여기에 광화문 사거리입니다. 광화문 사거리. 광화문 사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광화문 사거리인 줄 알았어요. 서울특별시 정중앙이 어디냐면 광화문 사거리 그랬다고. 배꼽이 어디냐? 광화문 사거리야. 자, 여기에다가 이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 누구였냐면 양창식인가? 양창식 서울시장인가 됐어요.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2년 정도 1년 조금 더 될 겁니다. 누구지? 아무튼 뭐 시골 끝나는데 양창식인가 모르겠네.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양 시장님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무지하게 잘 맞아요 이게 두 분이. 아무튼 이게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나오신 분인데요. 화학과 출신인데 양창식 서울시장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의중을 바로바로 읽으시는 분입니다. 아주 센스 있게. 그래서 이게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주로 실권을 양창식 시장한테 많이 주죠. 그래서 이 양 시장한테 주었을 때 바로 한 게 바로 지하철 건설. 서울에 있어서 인천하고 딱 이었을 때 말이죠. 이 시장이 있을 때 했어요. 최초의 지하철 건설입니다. 지하철. 여기 나오고 두 번째 강남 시가지, 신시가지 조성. 신시가지 이 조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국책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양강댐 건설이에요. 소양강댐 건설. 소양강댐 건설입니다. 요때 양창식 시장이 있을 때 이게 축이 잘 맞아요. 이거 하자. 오케이 합시다. 밀어붙입시다. 딱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 소양강댐 건설하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또 있죠. 네 번째 이때 집중적으로 양창식 시장이 있었을 때였어요. 경부고속도로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이때 당시가 이때 이 시장하고 했어요. 축이 잘 맞았습니다. 경제 최부흥기였습니다. 우리 경부고속도로 건설했을 때 반대 엄청 많았어요. 소양강댐 건설할 때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74년도까지입니다. 정확히 74년도까지가 우리 GDP가 말이죠. 북한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이때 74년도까지가. 우리 이때 당시만 해더라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막 굶어요. 물 막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 먹고 그랬어요. 진짜.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겠습니다만. 이때 국제 사업이 이루어져요. 소양강댐 건설에서 반대 많았어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드는데 뭘 댐을 건설하느냐. 많았는데 소양강댐 건설을 하고 나서 거기에 이게 수력 발전이 이루어지죠. 바로 뭐가 터져버리냐면 오일 쇼크가 바로 터져버립니다. 이 천정무지로 오일이 막 석유값이 올라가 버려요. 우리가 수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을 다 꺼야 돼요. 그런데 이때 이익을 담당했던 게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서 오일 쇼크를 벗어날 수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때 당시 지지를 또 한 번 얻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하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때 양창식 시장이 있을 때 양창식 시장한테 바로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특유의 이 말투가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 자기 지정하겠다는 거야.
이때 당시 참 지정하는 또 목적이 이유가 뭐냐면 사유 중에 하나가 68년도에 이게 1월 21일이죠. 이때 김신조가 31명이에요. 김신조가 내려와요. 31명. 요게 이제 연천 철책을 갖다가 뚫고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잡혔을 때 전부 다 사살당하고 김신조만 남게 되죠. 딱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들은 일단 철책을 뚫고서 어디까지 이 목표 지점까지 가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딱 철책을 뚫고 나갔을 때 우리가 정확히 지리를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주춤거릴 뿐이지 우리를 거의 못 잡을 거다라는 걸 자기들은 확신을 했다는 거야. 그 당시 어떻게 잡았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거 금방 뚫렸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거 목 땄어요. 목 따러 왔다 그랬죠? 박정희 목 따러 왔다 그랬어요. 김신조가. 이때 당시에 완전구장을 하면은 약 군인들이 25kg에 있어서 25kg입니다. 이게 25kg 완전구작을 딱 해야 돼요. 여기다 식량까지 막 더 집어내야 되니까 이놈들은 한 30kg가 넘었을 거란 말이야. 30kg를 딱 이걸 완전구작을 한 상태에서 소총 딱 맵니다. 수류탄도 다 걸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건 상태에서 몇 킬로를 가냐면 시간당 4km를 가요. 4km 시간당. 시간당 4km를 가는데 이놈들은 몇 킬로미터까지 갔냐면 2배를 가버렸던 거예요. 2배. 8km를 가버린 겁니다. 시간당 2배를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적을 발견했어요. 전방에서. 전방에서 흔적을 발견해서 야 지금 몇 시경에 이게 뚫렸으니까 철책이 뚫렸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에워싸자 해가지고 군경이 쫙 에워쌌죠. 근데 벌써 이자는 여기에 나갔었던 거야. 탈출해버렸어. 계속 압축해서 포위해서 들어오는데 없는 거야. 이게 시간당 8km에서 10km까지 갔다 그래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간당 10km 가버리면 뛰어야 돼. 우리 계속 뛰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뛰어야 돼요. 이렇게 가야 10km 가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갔다는 거야. 완전군장 한 상태에서 얼마만큼 그러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기에 대비책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설경구야. 설경구 너 올라가. 그러니까 설경구가 그랬지. 나 보내주십시오. 비가 내리는데. 실미도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시대적 배경 보면 실미도가. 네. 자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 다 사살됐어요. 어디까지 왔었냐면 북악스카이까지 뚫었어요. 이 자들이. 그래서 종로 경찰서장이 그때 죽게 되죠. 권총으로 죽게 돼요. 거기에. 무장공비가 쏜 총에 의해서 사살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무튼 거기에 넘어가다 보면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북한산 자락을 이렇게 넘게 되어지는데 북악스카이까지 근접해요. 거기서 내려만 갔다 하면 바로 이제 청와대야. 내려만 가면 목 딸 뻔했어. 아무튼 여기 저지선에서 많이 사상자도 많이 발생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북한산에 가면 밀랍 인형으로 해가지고 뭐 사모바이라든지 이런 데 바위 밑에 가면 전부 다 거기에다가 그 31명 무장공비 이걸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 놨어. 그 코스를 제가 등산 코스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코스가 괜찮아. 쪽두리 보름을 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장 잘 가는 이런 건데 이때 당시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 제한구역을 딱 지정합니다. 양창시 시장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 광화문에다가 여기가 이제 배꼽이에요. 정중앙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더라도 서울특별시 양창시 시장한테 요걸 갖다가 여기다가 딱 배꼽에다가 컴퍼스를 대고 이렇게 반경이 30km예요. 반경 30km에서 에워싸버립니다. 이렇게 에워싸버려. 그러니까 직경이 60km가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컴퍼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색연필이 있어야 된다고 해. 이때 이거 어떻게 얘기했느냐? 박정희 대통령 특유어 이 말투가 좀 특이해요. 시장, 양시장 이렇게 된다고. 컴퍼스 가져오라고 딱 이렇게 딱 갖다 드리니까 색연필도 갖고 와야지 딱 이래요. 말투가 따다다닥딱 이런 식으로 가져와야지 이런 형태로 갑니다. 연습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돼. 이거 하나 강의하려고 박정희 대통령 어제부터 이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색연필 가져오라고. 컴퍼스도 가져와야지. 요런 틀로 이 얘기를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갖다 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한 겁니다. 반경 30km에서 쭉 에워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당, 일산, 고양 다 포함합니다. 양주, 의정부, 구리 다 포함해요. 쭉쭉쭉쭉쭉쭉 해서 과천 다 포함합니다. 3번 성남 할 것이 다 포함돼요. 이렇게 직전거리 60km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 만든 이런 용어가 또 하나 생겨나는데 위성도시라는 말이 사회과부도에 보면 생겨납니다. 위성도시가. 이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위성도시 포함해서 지정돼요. 그래서 현재 전국토 이 개발제한구역, 전국도에 있어서 도시지역 대비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많이 지정된 게 울산과 과천입니다. 울산과 과천은 거의 80% 이상이 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82%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이렇게 건물이 들어온 지역은 빼놓고 다 개발제한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울산도 가보면 개발제한구역이 가장 많이 이게 지정이 돼서 약 80%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는. 요때. 그래서 요때 딱 해가지고 요 구역을 최초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죠. 최초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벨트라고 묻습니다. 그린벨트. 자, 그린벨트라고 딱 묶어요. 그린벨트는 녹지축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개발제한구역 용어는 어번벨트 또는 루럴벨트예요. 영어로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건 콩그리시, 코리안 잉글리시다 이렇게 되죠.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린벨트는. 이렇게 돼서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정부에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다시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무질서한 시가 방지요,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요.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 김신조 때문에 보안상 지정할 수도 있다. 내용 이해 가요?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도시자연보호구역 봐요.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자, 도시자연구역 있기 전에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데요. 이건 정부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 도시군마다 이게 등산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봉서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천안시에 해당이 되어지는 동남구 천안시에 해당이 되어지는 광덕산까지 전부 다 도시자연보호구역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여기에 있는 봉서산부터 어디까지? 광덕산까지가 바로 도시자연보호구역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은 네모 딱 엮어놓고 별표 칩니다.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은 네모 엮고 별표 쳤어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적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를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 여기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도시공간구역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누가 지정한다? 이거 잡아야 되고 도시의 이 말 나오죠. 밑줄 두 줄 조그만하게 별표. 반드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어디에만 지정된다? 도시지역 내만 지정된다. 가로 열고 도시지역 내라고 써야죠. 도시의 이 말은 뭐다? 도시지역 내만 지정.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여기까지만. 따라서 시골에 있다, 농림적이다, 자연환경 보전적이다 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연공원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한다? 봉서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광덕산까지를 말합니다. 광덕산 등산해 보셨어요? 그거 여르신 그 묘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밑줄 긋고. 자, 써놓습니다. 써놔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자, 따라서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린벨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원래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발제한구역 할 거지 그린벨트 이렇게는 얘기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하면 지금 봉서산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한다? 광덕산까지를 얘기한다. 누가 지정한다?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시험 문제 시군에 나온 게 뭐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건 틀렸죠? 네. 자, 그거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야. 자, 시가와 조정구역 한번 볼 거야.
자, 도시차용 공구역이 있었고 세 번째가 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자, 여기 봐요. 시가화 조정구역. 잘 보고 이해를 조금 해야 돼. 용어 보고.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가화를 갖다가 이걸 만들려고 시가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게 조정이라는 말은 관리하겠다는 뜻이고 컨트롤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걸 시가화를 만들겠다는 거야. 안 만들겠다는 거야. 안 만들겠다는 거야. 시가화 조정구역은. 자, 봐봐. 용도구역은 묶어두겠다는 뜻이라니까. 내용 이해 가요? 네. 다시 한번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가화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야. 이건 지금 어디에서 나온 제도냐면 이건 프랑스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프랑스. 자, 프랑스에서 나온 제도로서 이걸 우리가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가화를 갖다가 그대로 묶어두겠다는 뜻인데 이게 언제 들어냐면 1980년대 초반에 1986년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86년도 정도에 대전에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대전에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한 6년간 지정됐다가 해체된 사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80년대 초반에 그 다음에 현재 지정된 곳이 딱 있는데 현재 약 200만 제곱미터에 지정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지정됐냐면 저기 영종도에 가면은 영종도에 국제공항 아세요? 한번 가보셨어요? 국제공항 쪽으로? 거기에 가면 을왕리 해수욕장도 있고 막 그러죠? 들어봤어요? 국제공항 가면 인천국제공항 가면 거기에 영종도가 원래 섬이라고 이렇게 섬인데 개발이 된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 미개발된 땅이 있어. 이 부분은 전부 다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묶었어요. 자, 그러면 시가화 조정구역은 이게 지정이 돼버리면 말이죠.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인 거하고 이거하고 묶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게 행위 제한이 세버려. 다 이건 말이죠. 개발 제한구역은 농가주택이라든지 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허가받아서 짓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지정되잖아요. 말 그대로 시가화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지정이 돼버리면 꼼짝 못해. 여기 사시는 분들은 행위 제한이 엄청 세요. 농가주택 못 지어요. 증축할 때도 허가받아야 돼요. 방 한 칸 더 드리려고 이 하나 하는데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시골에서. 이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행위 제한이 엄청 세.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골에도 지정될 수 있는 거에 반해서 이 시가화 조정구역은 말이죠. 거의 사람이 안 살아야 지정한다고. 내용 이해 가요? 그래.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의 토지 소유자를 보면 거의 위지인이야. 여기 사람들이 없어. 여기에 현재 15년간 지정된 사례가 되어 있어요. 15년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프랑스에서 들어올 때 이게 무슨 제도로 들어왔냐면 이게 이걸 갖다가 타임 조닝 시스템이라는 말로 들어오는데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시간구역제예요. 우리말로 한번 딱 해석을 해보면 시간구역제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우리 시가화 조정구역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시가화 유보기간을 따로 딱 정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은 지금 6년간 정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15년간 정했단 말이야. 15년간 정하면 이게 시가화 유보기간을 6년으로 정했다면 시가화 유보기간은 6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자동으로 실효돼 버린다고. 자동으로 실효돼. 자, 이거 15년간 지정하면 1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자동 실효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지정할 때는 어떻게 지정하냐?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거든. 이게 도시군관리계획이니까 입안에서 결정고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결정해서 고시 가야 되는데 이게 해제할 때는 말이죠. 자동으로 실효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시계가 있어 이렇게. 그런데 시계가 요즘에 IS들 보면은 뭐 그냥 많이 이런 거 폭탄 테러 사건 많이 나죠. 지네들은 이게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후에 일단 째깍째깍해서 15분 후면 자동으로 폭발 장치를 갖다가 맞춰 놓으면 자동으로 터져 버린다고. 내용 이해 가요? 이와 똑같이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이게 시가화 조정구역이 해제돼 버려. 따라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및 해제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해제한다고 하면 틀린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 가요? 네.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 이게
이게 지금 폭탄을 갖다가 맞춰놓은 시간대별로 맞춰놓은 거하고 똑같다고. 자동에서 실현돼 버려, 자동으로. 이 내용이 포인트야. 자, 그러면 지금 포인트가 드는 걸 몇 가지만 잡아갈 거예요. 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한번 보세요. 자, 봤어요? 자, 거기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 지정 이렇게 나오죠? 시도지사 네모 딱 엮어놓고, 자,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써놓습니다. 원칙이라고 딱 써요. 원칙. 원칙 누가 지정한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옳지. 원칙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자, 시도지사는 직접 지정합니다.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 밑줄 긋고 도시지역 내만 지정한다. 땡. 도시지역 이후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무질서한 시거 방지 네모 딱 엮고 별표. 이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로 바꾼다는 거예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로 바꾸면 돼, 안 돼? 안 되지.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 네모 딱 엮고. 5년 이상 20년 이내 네모 엮었어요. 아, 네모 엮었다. 자,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 밑줄 그어요.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밑줄 그어놓습니다. 몇 년 이상 몇 년 이내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시가 유보 기간을.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시가와 조정구역은 20년 이내에서 유보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떴어요. O의 X예요. X. 그렇지. 20년 이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1년, 2년, 3년, 4년도 20년 이내에 해당이 돼. 그러면 5년 이상 20년 이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반드시 중장기적으로 지정해야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지. 내용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1년짜리 시가와 조정구역, 2년짜리, 3년, 6년짜리, 3년 6개월짜리 이런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내용 아시겠죠? 아, 자, 그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이렇게 나와요. 다만의 동글배기 딱 치고, 자, 동글배기 쳤어요? 자, 니은번 다만 옆에다가 예외라고 딱 써야지. 원칙은 누가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자,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밑줄 긋고 국가계획과 연계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네모 딱 엮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죠. 나와요. 다시 갑니다. 다시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 무질서한 확산 방지요.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요. 그것 잡아야 돼. 자,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한다? 옳지.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있다. 누가 지정? 옳지. 국토교통부 장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몇 년 이상 몇 년 이내에서 유보기간을 정한다.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한다. 5년 이상 빼먹으면 틀린다. 그 밑에 시가 유보기간을 봅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인구 동태 토지용 상황 산업발전 상황들을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 유보기간을 정해야 된다. 이 부분에 밑줄 그어놓고 별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와 유보기간을 정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요. 잘 봐요. 여기 대전에 6년간 지정됐다. 지금 영종도에 15년간 지정됐다. 이걸 어떻게 지정하는 거다? 입안에서 결정적 자같이 해야 돼. 이걸 거치자는 말이야. 내용 이해 가요? 네. 입안에서 결정구시 절차를 가야 됩니다. 저거 하나 하는데도 내용 이해 가요? 네. 아주 중요하다. 그 내용. 자, 그 다음에 시가 유보기간 밑에 효력 상실을 보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의 결정은 시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자, 이 부분에 밑줄 그어놓습니다. 시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을 잃는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따라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해제는 도시군관리의 결정 절차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 하면 틀린다는 말이야. 내용 이해 가요? 네. 지정은 도시군관리의 결정을 거치지만 해제라는 것은 이게 시가 유보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음 날에 해제돼 버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까지만 딱 봅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시가와 조정구역 다시 들어갑니다. 조금만 다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나오거든요. 자, 이런 내용이 한마디로 자, A라는 도시군이 있어요. A라는 도시군에 이렇게 기차역이 있는데 이 기차역 위주로 해서 이게 인구와 산업이 밀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개발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개발되겠지? 그러면 이제 역세권을 어떻게 이 기차역을 이렇게 옮겨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옮기면 여기에 또 이 역세권 앞에 바로 또 개발되겠지. 각종 무슨 놈의 산프 나이트 클럽이다 뭐다. 그러면 이 뒷부분은 도시지역과 그 유효 주변 지역입니다.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이에요. 이 그림 잘 살펴야 돼. 시가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걸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묶어둬 버린다고. 이걸 뭐라 그런다?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한다. 묶어두겠다 하는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가겠습니다.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가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보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네모 한번 딱 엮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나와요. 자, 네모 엮고 별표.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옳지. 해양수산부 장관.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옳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이창의 요청을 받아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자, 밑줄 그어요.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밑줄 그었습니다.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밑줄 그었어요. 대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관리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우리 수산자원이라는 건 물속에서 나는 물고기 등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은 공유수면에만 지정할 수 있다. OX. X란 말이야. 그러면 그 주변 지역 땅에도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네요. 그죠?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잠깐만이 우리 이렇게 공유수면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땅이 있으면 여기까지도 포함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왜 이렇게 지정하냐면 수산자원 보호는 이 물속에 있는 것만 보호하니까 이것만 지정하면 되지. 아니라니까 여기까지 지정해서 현 상태 그대로 묶어두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장들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장 들어가 어필을 전부 다 폐사하게 이거 뭐 폐수 흘러내려버리면. 그래서 이런 거 못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 지역 땅까지 지정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다시 갑니다. 개발제한구역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도시차용공구역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시가와 조정구역 누가 지정한다? 시도지사. 원칙 예의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자원 보호구역 누가 지정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첫 순환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걸 지정 또는 변경을 오른쪽 맨 위에 도시군관리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지요? 됐어. 그 밑에 입주규제 최소구역 나와요. 자,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금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성남시 금토 등의 한국도로공사 부지가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돼서 성남 거기에 판교 창조경제밸리 요즘 많이 나와요. 여기하고 무슨 놈은 상암지구하고 각종 뭐 몇 조 원을 투자하겠다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주죠. 들었나요? 공부하느라고 안 들어봤지? 자, 좋아.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줘. 그런데 자, 입주규제를 말 그대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최소한도에 그치는 규제야. 규제를 최소한도에 그치는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얘기죠. 잘 보세요. 지정할 수 있는 지역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네모였고 별표칩니다. 자, 입주규제를 최소한도에 그치는 구역으로 지정하자 하는 것은 누가 지정하는 거다? 정부가 지정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걸 시도지사로 바꾸는 순간 나 몰라. 틀립니다. 시도지사로 바꾸면 틀려. 내용 아시겠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밑줄 두 줄 조그만하게 별표. 그러니까 시골에는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뭐 풀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도시지역 내에서만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야. 도시지역에서만 지정됩니다. 다시 한번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관리지역 안에도 지정할 수 있다. OX. 옳지.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지정할 수 있다. OX. X.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어디에만 지정하는 거다? 도시지역에만. 한국도로공사 부지, 판교, 금토 등에 있는 것 반드시 떠올려야 됩니다. 자,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잘 보셔야 돼. 도시 정비 촉진에서 정비 동그라미 딱 치고 거점 육성에 동그라미 딱 쳐요. 도시지역에 정거장 떠올려야 돼. 정비 그리고 거점 육성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 장소입니다. 정거장, 정비, 거점 육성 하는 장소입니다. 정거장 떠올려야 돼. 도시지역에 정거장 떠올려야 돼. 여기에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돼요.
그러면 뭐를 갖다가 정비를 하려고 한다, 거점을 육성하려고 한다 할 때 이게 입주규제 취소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지. 뭐를 행위 제한을 묶어버릴 때는 입주규제 취소구역으로 지정하면 돼야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도시지역 내 정거장 떠올려야 돼. 정비다, 그 다음에 뭐다? 거점 육성이다. 이렇게 들어갈 때요. 정비다, 거점 육성이다 할 때요. 그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입니다. 이 부분 밑줄 그어야 돼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 밑줄 그어놓고 전부 일부 밑줄 그어놔요.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칩니다. 입주규제 취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입주규제 취소구역 지정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자, 도시지역이 지정한다, 시골이 지정한다. 도시지역에 정거장 떠올려야 돼요. 자, 정거장 정비한다. 그 다음에 거점을 육성하는 장소, 그런 장소에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갑니다. 동그라미 1, 2, 3, 4, 5. 자, 조금 좀 심도 있게 나가겠어요. 1, 2, 3, 4, 5 묶어요. 묶어놓고 이거 조그만하게 별표 칩니다. 이거 응용해서 나오면 맞춰야 돼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동그라미, 부도심 동그라미, 생활권 중심지역 네모. 뭔가 개발이 되어지고 뭐 거점 육성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할 때 쭉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점 육성이다. 이 도심 부도심 하면 거점 육성으로 좀 봐줘야 되겠죠? 네. 자, 2번 봐요.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소한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 수행. 자, 이 부분 밑줄, 거점 역할 수행 밑줄 긋습니다.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에 동그라미 쳐요. 거점이다, 정비다 하는 지역에 바로 입주규제 취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내용 이해 가요? 그러니까 정비가 필요 없는 지역에 이 입주규제 취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면은 틀리는 거야. 내용 아시겠죠? 자, 3번 갑니다.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대중교통의 결절지로부터 1km의 위치 밑줄 그어놓습니다. 어떤 마디가 이렇게 맺어져 있다 하는 거, 결절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 대중교통의 결절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하철을 보면 종로 상가를 보면 말이죠. 이 종로 상가가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지하철 3호선이 갑니다. 3호선이 가고 이렇게 해서 지하철 5호선이 가요. 이 목동 가는 거, 여의도 거쳐서 목동 가는 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오리지널 청량리에서 인천 가는 거 있죠. 수원 가는 거 1호선이 있죠. 1호선이 가요. 이렇게 1호선과 3호선, 5호선이 이런 걸 결절지라 그래요. 이 부분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1km입니다. 1km 있는 이 거점 육성이죠? 거점 육성이지? 네. 이런 데 입주규제 취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거장 잡아야 돼. 정비다, 거점 육성이다. 내용 이해 가요? 네. 1km를 3km, 5km로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지. 너무 크니까 거점 육성이 아니겠지. 거점은 좀 좁은 장소를 얘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동글배기 4번을 가요.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이요, 도시개발법이요. 정비법 나와야지. 정비법. 정비다, 거점 육성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비법이 나와야지. 무슨 놈의 도시개발법이 나오면 안 된다. 도시정비법이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 밑줄 그어놓고 정비에 동그라미 치자. 자, 동글배기 5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밑줄 그어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밑줄 그어놓고 재생이니까 가로 열고 정비죠. 가로 열고 정비라고 써놓습니다. 재생이니까. 정비 이렇게 써놔요. 지역 중 같은 법의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재생 이런 말이 나온다. 재생도 뭐다? 정비다. 따라서요. 정거장. 정비 및 거점 육성 장소. 정거장. 입주규제 취소구역. 도시지역 내 정거장. 그리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내용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어디를 갔다가 갈 거냐면 다음 주에는 지금 어디 갈 거냐면 쭉 넘어가서 지구단위 계획을 갈 겁니다. 140쪽을 갈 겁니다. 다음 주에. 자, 다음 주에 국토계획법률 토지거래 허가 앞까지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순환. 다음 주에 마무리입니다.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
오늘 나간 프린트물 13번 다 풀어봐야 돼요. 14번 문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네모 엮어놓고 14번 도시지역에서 밑줄 그어놓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정비에 동그라미 치고 거지역 거점 육성 네모 엮어놓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지역에 무엇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어요. 안녕히 가십시오.